활용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와 문장 프롬포트를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첫 번째, 상담자의 태도에서 배려, 긍정적 피드백 전달하기. 두 번째, 상담자의 자기 이해에서 자기 관찰과 자기 탐색. 그리고 세 번째, 원 가족에서 나 발견하기, 가족 규칙 발견하기입니다. 자, 먼저 상담자의 태도에서 배려입니다. 지금, 앞전에서 이렇게 초기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그 배려라는 거는 그냥 내담자가 와서 내가 친절하게 대해준다는 그 친절감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내담자 그대로의 존엄과 속도, 경계를 존중하면서 심리적 안전을 촉진하는 태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핵심 요소로는 비판단적 수용, 문화적 겸손, 그리고 경청과 침묵, 일관성 유지입니다. 구체적 실천 방법으로는 초반에 상담 목표를 정하게 되겠죠. 그리고 경계, 시간에 대한 명확한 합의로 안정감을 형성하고요. 그 다음에 개방형 질문과 요약으로 또 피드백을 해줍니다. 말을 끊지 않고 충분히 들은 후에 핵심 내용을 요약해서 다시 피드백을 해주는 거죠. 어떤 얘기를 했을 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지금 이러이러해서 이렇다는 말씀이신 거죠? 라고 피드백을 해주면 내담자 입장에서 상담 선생님이 내 얘기를 잘 이해하고 잘 듣고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좀 더 안정감을 갖고 나머지 얘기를 해나갈 수 있습니다. 다음에 감정 명명화 정성화입니다. 이거는 내담자의 감정을 그대로 수용해 주는 겁니다. 내담자가 어려운 점을 이해하고, 얘기하고 또 이해받기를 원하거든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정말 불안한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내담자는 저는 왜 이렇게 불안한지 모르겠어요. 그때 너무 불안해요 하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좀 편안하게 그 순간이라면 어느 누구도 불안할 수 있습니다 하고 감정을 수용해 주는 거죠. 그리고 침묵 허용. 내담자가 생각할 시간을 충분히 주고 비언어적 신호를 관찰하는 겁니다. 내담자에게 어떠한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내담자가 머뭇거리면서 대답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담자가 생각할 때, 이게 내담자한테 질문이 좀 어려운가? 라고 판단하시는 게 아니라 시간을 줘야 돼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어떻게 해나갈 수 있게끔 시간을 주고 그 대신에 그 5초와 10초 사이에 그 내담자가 어떠한 표정을 짓는지,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관찰하는 시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올리고, 여기서 잠깐 과도한 보호나 성급한 조언은 지양하고 자신의 가치관을 투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은 긍정적 피드백입니다. 핵심 원칙은 구체성 및 관찰 기반입니다. 모호성 칭찬 대신에 구체적인 행동과 사실에 기반하여 전달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과정과 노력을 강조합니다. 결과보다는 내담자가 시도한 노력과 변화의 과정에 초점을 둡니다. 예를 들어서 상담 선생님이 과제를 내줬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이거를 한번 해보세요 하고 과제를 내줬지만 내담자는 자신이 변화되는 과정에서 그 일주일의 과제가 부담될 수도 있고 또 바빠서 못할 수도 있고 또 하기 싫어서 안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담자가 왔을 때 다음 시간에 왔을 때 선생님 저 사실 이거 일주일치 못하고 이틀치만 했어요. 그래도 왜 그랬어요? 이거 일주일치 해야 변화가 됩니다가 아니라 괜찮습니다. 그렇게 이틀 동안 했다는 게 어딥니까? 이렇게 해서 긍정적인 피드백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진정성과 균형, 진심이 담긴 어조로 전달하며 과장되지 않은 균형 잡힌 피드백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담자 맞춤형, 내담자의 언어 습관과 수용 속도에 맞춰서 피드백의 강도를 조절합니다. 어떤 내담자는 성격도 급하고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빠릿빠릿하게 하는 내담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내담자는 우울증이 있어서 굉장히 무기력한 상태에 있는 내담자들도 있어요. 그런 내담자들한테는 푸시하면 안 되고 그 내담자의 상황과 환경을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괜찮습니다.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좀 끌어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표현 예시를 한번 볼게요.
지금 말씀하시다가 숨을 고르셨는데 스스로를 너무 잘 돌보시고 계시네요. 이런 피드백을 해준다든가. 지금 힘든 주제인데 끝까지 생각을 정리해 주셔서 오히려 제가 이해하기가 좀 깊어졌습니다. 좀 이해하기가 쉬워졌습니다. 이렇게 피드백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합의한 연습을 그래도 2번이나 실천하신 점이 정말 인상적이시네요. 참 잘하셨어요. 하는 피드백. 그리고 지금 감정에 정확히 이름 붙이셨거든요. 그거는 내담자님이 찾아내신 겁니다. 큰 진전입니다. 이러한 피드백을 통해서 내담자가 스스로 편안한 마음을 갖고, 선생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내가 변화돼 갈 수 있구나 하는 거를 깨닫게, 하는 그런 기술이, 상담 선생님한테는 필요합니다. 다음은 상담자의 자기 이해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기 관찰. 어, 이게 상담을 하다 보면 반드시 역전이가 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역전이가 되고 있구나 하는 거를 인식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윤리적인 거는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내담자하고 상담자가 굉장히 가까워질 수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담자가 선생님 저 너무 감사한데 밥을 대접하고 싶어요. 아니면 선생님 제가 이런 선물을 사왔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윤리적에 어긋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상황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뭐 거절을 하는데 기분 나쁘지 않게 거절할 수 있는 그런 윤리적 그리고 효과적 개입 그런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상담자의 소진 예방을 위한 필수 과정이 자기 관찰인데 예를 들어서 굉장히 불안성을 가지고 있는 내담자는 상담 선생님한테 굉장히 의지를 많이 하게 돼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상담 선생님한테, 선생님, 제가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선생님이 알려주신 대로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면서 연락이 올 때가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특히 호주 사회는. 그럴 때는 그걸 다 받아주면, 내담자한테는 좋지만, 상담자는 바로 번아웃이 와요. 그래서 상담 시간 외에는 따로 왜 카톡을 받는다든가 전화를 받는 거는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할 경우가 있을 때는 그냥 짤막하게 해주시고 나머지는 우리 상담 시간에 다시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요 관찰 대상으로는 이제 상담자의 신체 감각.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심장이 뛰거나 좀 답답하거나 그 내담자한테 역전이가 되거나 아니면 내담자의 어떤 감정이 전이가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럴 때는 제가 아니라 우리 상담자 선생님들이 그걸 컨트롤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감정 변화가 있어요. 내담자 얘기를 듣다 보면 짜증 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렇게 짜증내면 안 되겠죠? 그렇다고 또 참으면 안 돼요. 그런 거를, 이제 내 스스로가 이게 상담을 하면서 관찰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상담할 때 노트에 적잖아요. 내담자의 모든 내용들을, 중요한 거를. 그때 옆칸에 나의 그런 어떤 신체 감각이라든가 감정 변화를 살짝살짝 적어 놓으시는 것도 도움이 되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자동 사고가 있잖아요. 그런 거, 그렇게 스쳐가는 생각들을 투사하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뭐 조언이라든가, 그럴 땐 이렇게 해야 돼요 하는 조언은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 관찰 방법을 한번 살펴보죠. 어, 이제 세션 전, 중, 후에 1분 체크인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이제 상담자마다 다 틀려요. 그래서 시작 전에, 내가 요런 부분을 조심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중간에 이런 감정이 내가 생겼네. 다음에는 더 조심해야 되겠다. 그런 역전이가 될 수가 있을 뻔했네. 그런 거를 체크하시는 게 굉장히 다음 세션에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키워드 마이크로 노트입니다. 옆에 잠깐 적는 거. 그리고 상담 중에 떠오르는 사건이나 감정, 생각을 짧은 단어로 기록하는 거예요. 물론 이게 이 상담 시간에 내가 내담자의 포커스를 둬야지 내 감정에 포커스를 두면 안 되지만 자기 성찰을, 자기 관찰을 위해서는 정말 몇 초는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다음 세션에는 이렇게 그런 게 없이 잘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관찰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내담자의 어떤 감정이 전이돼서 또 막 이제 막 솟구치려고 그래. 눈물이 막 나오려고 같이 막 이럴 때는 잠깐 멈출 수 있고 또 우리 뭐 한번 복식호 한번 하고 다시 시작할게요 해도 되고 그건 얼마든지 융통성
있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까 우리 이기주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떠한 이렇게 온라인 그 상담을 하거나 코칭을 하거나 할 때 AI가 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할 땐 저도 그거를 사용하거든요. 리드 AI라고 그런 분석을 다 해주고 그 다음에 감정이 어땠는지 뭐가 어땠는지 그런 걸 다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할 때는 나의 성찰, 상담자의 성찰이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페이스 투 페이스로 할 때는 내담자한테 얘기를 하고 제가 레코드를 하겠습니다. 허락하에 레코드를 하고 나중에 들어보시면 아, 내 목소리가 내담자보다 너무 높았구나. 내 목소리가 너무 좀 불안한 상태였구나. 이런 걸 다 캐치할 수가 있어요. 그런 걸 다 관찰을 하고 제가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좀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상담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습 프롬포트에 지금 내 몸과 마음은 어떤 상태인가, 내가 서두르고 있는가, 지금 올라오는 이 충동은 누구의 욕구인가, 내담자 건가, 내 건가를 관찰하는 시간이 필요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자기 탐색인데요. 사실 자기 관찰, 그 탐색이 좀 비슷한데, 그래도 이제 자기 탐색은 관찰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신의 가치, 신념, 편견이 상담 관계와 개입에 미치는 영향을 깊이 있게 성찰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담자의 가치관 및 핵심 신념, 그리고 권력, 특권, 경계, 문화적 정체성과 배경, 그리고 개인적 방점과 트리거를 알고 계셔야 하고요. 그리고 효과적인 탐색 도구로서 이제 구조화된 저널링인데요. 이거는 이제 상담 후에 제가 어떤 사건이 있었고 내가 어떻게 해석을 했고 내 감정은 어땠고 내 욕구는 어땠어. 선택의 흐름으로 상담자의 내면을 기록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찰 사이클 하고 나서 이런 상담일 때 나의 경험은 어땠고 내 느낌이 어땠는데 내 평가는 어땠나 하는 거를 내가 분석하고 스스로 자아 성찰을 갖는 시간을 가지셔야 하고요. 이게 굉장히 도움이 되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상담 한 3회에서 4회 정도 되시면 반드시 슈퍼비전을 받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어느 그 후배가 그 슈퍼비전을 왜 받아야 되냐는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슈퍼비전은 지금은 이제 AI가 도움을 좀 많이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슈퍼바이저들은 10년 이상 된 경험을 갖고 있는, 노련한 선배님이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AI를 통해서 물어보고 내 스스로가 다 할 수 있어 하는 거는, 또 상담자만의 교만이 될 수가 있어요. 나는 구원자야. 나는 내담자들을 다 치료할 수 있어 하는 거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슈퍼비전을 통해서 내가 몰랐던 블라인드 스포츠 어느 점이었는지, 내가 오버한 건 무엇인지, 내가 빼먹은 건 무엇인지, 내가 이렇게 안 보이는 지점이 있어요. 나는 잘했다고 하는데 슈퍼비전을 받을 땐 항상 나와요. 나의 잘못된 점이. 초기 상담자는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슈퍼비전 받기를 추천해 드리고요. 자, 내담자의 상담 시간은 나의 자기 분석을 위한 시간이 아닙니다. 필요시 잠시 제 반응을 점검해도 될까요? 라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거의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노트에 살짝살짝 적는 습관을 들이시면 굉장한 자기의 성찰이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원가족에서 나 발견하기인데요. 가족 규칙. 우리 시대는 정말 그 가족 규칙이 굉장히 많았어요. 특히 남자는 울면 안 된다. 남자는 그렇게, 그러면 약하다. 그럼 뭐 집안 문제는 말하지 않는다. 뭐 이런 규칙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규칙이 그 무의식 속에서 내가 상담을 할 때 내담자한테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족 규칙이 있는데 이건 이거야. 근데 이런 부분이 스스로 찾아내서 내가 상담할 때는 그런 규칙들이 첨부가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가족 규칙을 스스로가 찾아내서 이런 점이 있구나 하는 거를 알아두시면 상담할 때 내담자한테 큰 도움이 되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실천 다짐인데요. 제가 지금 이제 설명드렸던 그, 핵심 요약으로 배려, 안전, 존중, 겸손을 바탕으로 내담자의 속도를 지켜주는 태도, 그리고 긍정적 피드백, 그다음에 자기 이해, 그리고
가족 규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요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이제 그 초기 단계에서 한 2회, 뭐, 3회 정도에서 자아성찰은 항상 상담 후에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도 요 정도만 내가 생각을 하고 있다면 상담하는데 내담자를 위해서 굉장히 훌륭한 상담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상담 선생님들이 알아서 이 체크리스트를 만드시는 건데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상담 전에 요 부분, 요 부분, 요 부분 이렇게 해서 체크를 하고 끝나고 나서도 제가 뭘 잘못했는지, 내가 이거 안 한다고 했는데 또 했네? 이런 거. 그런 자아 성찰이 상담 후에 항상 이루어져야, 어, 좀 더 훌륭한 그 내담자를, 잘 리드할 수 있는 그런 상담자가 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이어서, 일단 스톱 쉐어 하고요. 이어서